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발표되는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원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모든 학교 교실에 기가급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디지털 교육과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선 6기 통합된 광주 전남 연구원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현안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순천에서 산을 밀고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순천에서 승인된 아파트 인허가만 9천여 세대에 이릅니다.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광주 경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혁신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입니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신청 부지인 빅그린 산단을 찾아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단은 국가산단이 필요한 당위성과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력 사업인데 이 대전환의 시점에 뒤로 처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추진위도 출범시켰는데 기아차와 GGM, 대학, 광주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국가산단에 지정되면 산단의 형태 규정과 각종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대혁신을 이루는 어떤 허브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자동차 등등 그 혁신을 한번 이 호남에 한번 터전을 만들자. 현재 광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고 추진위도 출범시킨 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광주 경제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국가산단 3곳을 포함해 13개의 산단이 있는데 이 가운데 9곳의 산단 분양률은 100%에 이르고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 분양률도 85%에 달하는 등 주요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포화 상태입니다. 신규 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빅그린 산단 인근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등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허가 과정도 축소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재 국가산단 유치 전에 광주 등 19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올 연말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에 완성차 공장이 2개나 있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광주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나주에 이어 무안군과 한평군 가금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무안군 종오리 농장과 한평군 산란계 농장 반경 1km 내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52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소독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유경오리 농장과 동강면 진천리 농장 등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기마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불씨 관리 조심히 해주셔야겠고요. 물절약에도 계속해서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약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리면서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6기 당시 광주 전남 상생발전의 첫 번째 과제로 통합됐던 광주 전남 연구원이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도 간의 특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경북의 상생을 상징해왔지만 31년 만에 분리가 결정됐습니다.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던 만큼 대구시는 별도의 대구정책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에 대한 재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대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도 대구 경북 연구원과 여건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오던 기관은 지난 2007년 광주 발전연구원과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8년 만에 다시 합쳐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 시도의 관계에 따라 분리와 통합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개적으로 분리 필요성을 처음 꺼냈고 이후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들도 잇따라 분리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농의 특성이 다른 데다 최근 5년 동안의 연구 성과에서도 상생과제 비중은 10%대에 머물고 두 시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학 문제 그리고 나주 SRF 문제라든가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들을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의 상징으로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가장 먼저 통합했던 광주 전남 연구원. 실제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청사, 인력 문제 등 후속 절차도 복잡하지만 상생을 내세운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린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손도끼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민원인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됐고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왕지동에서 야산을 밀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년간 순천에서 승인된 아파트 인허가만 9,300세대에 달하는데요. 아파트가 우후죽순 건설되면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왕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옆으로 약 3만여 제곱미터의 산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숲을 밀고 아파트 470여 세대를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얼마 전 해당 아파트 개발 계획을 조건부 수용했습니다. 기존 단지 곳곳에는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다가 그 산을 다 깎아버리고 그런다 치면 주민들은 왕지동의 아파트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아파트 개발을 수용하는 순천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밀려드는 차들로 도로가 막히고 인근의 초등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학생 수가 많이 좀 많아서 지금 학생들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순천시는 이에 대해 학급 과밀을 주장하던 교육청이 추가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계획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숲의 재해 위험이 높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롯데 아파트의 주차장을 다 덮친 적이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 추진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순천 조곡동에서도 철도로 가로막힌 한 신축 아파트를 위해 동천 옆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빚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순천 지역에서만 최근 4년여간 승인된 아파트 사업 계획은 9,300여 세대에 이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초중고 특수학교 등 13,000여 개 교실에 급 와이파이, 무선망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의 학습 공간과 교무실 등에서는 간편하게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과 원격 수업 지원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무선망 개통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동교육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 전남교육 대전환 원년을 선포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내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과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등 4대 교육 지표를 설명하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영화감독의 촬영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가 개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꿈과 도전을 이야기하는 노동주 감독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사랑에 대한 힘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때 세계 평화가 온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세계 최초 평화주의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최초 평화주의 시각장애인 영화감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화감독 노동주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엄청 설레고 기대도 많아요. 근데 이번 영화는 제가 감독이 아닌 배우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한 미묘한 감동이 들고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실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기대 반 설렘 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데뷔 작품이 2008년 당신이 고용주라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작품으로 영화감독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벌써 14년 차신데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소재라든지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벌써 14년이나 됐네요. 제가 영화에 대한 영감이라는 거는 제 생활에서 제가 1급 중증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차별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 차별과 싸워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 감독님들이 영화를 찍으실 때 오케이 컷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인을 맞추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못 보니까 네. 그 장면 생략하고 촬영 감독을 믿어야 되고 제가 디렉팅한 그 내용이 정확히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는 그 촬영 감독을 믿어야 되고 배우들의 연기 소리만 듣고 제가 상상해요.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다른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하는 스태프들을 믿고 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참 잘해주시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영화 광이셨다고요. 네, 아버님은 하루에 한 편 걸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올 정도로 네. 하루에 한 편 영화를 보셨어요. 아버지 앞에서 영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가 다른 내용을 말했어요. 동주가 네가 말한 게 더 나을 것 같다 훨씬. 다음에 우리 동주가 영화 감독이 되겠네. 그 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겨우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제 고2 때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되셨다고요. 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진단받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지금처럼 시각장애인 원박이 된 게 아니고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좀 사실 영화 감독을 꿈꾸다가 시력을 잃게 된다는 거는 좀 절망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네.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거니 라는 편견 선입견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시각장애인이 됐다 보니까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 조건이 눈이 보이시는 비장애인들의 조금만 도움과 협력하에서. 감독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꿈과 상상력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영화를 만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꿈과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자유고, 뭐 여러분도 모두 다 꿈과 상상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꿈과 상상력은 장애인답게 꿔. 비장애인 너는 꿈과 상상력을 비장애인답게 꾸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가 꾸는 꿈과 상상력에도 제한이 없고 그게 즐거워요. 제가 이제 우리 노동주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노동주 감독님 하면 꿈, 도전이라고 좀 떠올라요. 꿈꾸고 싶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도전해보세요. 도전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도전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은 그랬어요. 항상 도전했고 도전의 결과 지금 몇 가지 왔고요.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 감독님께 꿈은 뭔가요? 세계 최초 평화주 시각장애인 영화 감독이 칸느 영화제에 입상하는 거. 지금 박찬욱 감독님이 이번에 감독상을 받았지만 시각장애인이 받은 적 없잖아요.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올해 전남 지역의 가구 평균 자산과 근로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2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의 평균 자산은 8억 1,71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의 평균 3,15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또 전남의 근로소득은 3,023만 원으로 전국 평균 근로소득 4,125만 원보다 1,000여만 원 낮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고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장 전 주석을 추모하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장성에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푸젠성에서 전남도의 날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개인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 내 카페 60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1곳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플라스틱 컵 순으로 일부 매장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기마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조심히 해주셔야겠고요. 물절약에도 계속해서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충분한 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 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다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4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의 현재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도 광주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